오늘 꽂힌 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에리 프롬의 우울은 감각에 대한 무능력이며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죽어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프롬은 이 문장을 통해 그것은 슬픔을 경험하는 능력이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기쁨을 경험할 능력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울한 사람은 만일 그가 슬픔을 느낄 수만 있어도 크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프롬은 현대사회에서 우울은 자유를 얻은 개인들이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봤다. 자유로운 개인은 선택과 책임을 맡아야 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불안과 고립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불안과 고립은 우울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울을 자아실현의 결여로 해석하기도 했다. 자아실현은 개인의 내재적인 욕구와 잠재력을 실현하는 과정인데 현대사회에서 이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아실현의 결여는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많은 예술가들이 신경쇠약과 지독한 우울증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너무나도 끔찍한 시절이 있었다. 존재의 고통, 살아있는 자체가 지옥이라 생각하고 잠이 들면 아침에 눈 뜨지 않기를 바랬었다. 걱정이라는 단어는 우울증 걸렸을 때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단어란 생각이 들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우울한 감정들이 점점 얕아졌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존재의 고통이 다시 찾아왔고 다시 사라졌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약은 시간이었고 새로운 경험이나 사랑을 하게 되면 원래의 삶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짧아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살고 있다. 박현욱 작가의 작품 아내가 결혼했다에서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삶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란 없다. 다만 견딜 수 없는 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삶이 어떤 형태로든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으며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감정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나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잠시 견딜 수 없는 순간으로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면의 강함과 타고난 적응 능력을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다. 프롬이 생각하는 자아실현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최대 잠재력을 발휘하고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실현하며 내적으로 만족하고 충족되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그는 자아실현을 인간의 존엄성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했다. 이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가고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하며 사회적 상호의 존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에리 프롬은 독일 출신의 사회심리학자, 사상가, 철학자, 심리치료사로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하나이다. 그의 작품은 사회, 정치, 인간의 본성, 사랑 등에 관한 이론과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롬은 사회심리학을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과 문화적 영향이 개인의 성격, 행동, 인간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다. 프롬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이다. 이 책에서 그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심리적인 불안과 고립을 경험하는 이유를 탐구한다. 자유로운 개인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불안을 갖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권위적인 집단에 의존하거나 자기를 소유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제도에 편입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해 탐구했다. 그는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롬은 사랑을 자기의 신체, 마음, 정신을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상호의 존적이고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화가이자 노벨문학상을 받은 저술가였다. 처칠은 정치인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지녔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안과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우울증을 검은 개로 비유했는데 이 표현은 우울증이 그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느껴지며 언제나 그를 괴롭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비유는 대중에게 큰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의 경험은 우울증과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감을 주는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쿠사마 야요이는 일본의 조각가 겸 설치미술가로서 현대 미술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았다. 10살 무렵부터 심한 창란 증상을 보였고
환영을 보기 시작하며 발작과 창란에 시달렸다. 그녀의 대표적인 작품에는 무한한 패턴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설치 미술 작품, 반짝이는 점들로 뒤덮인 현실과 유년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림 등이 있다. 48세부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병원의 쿠사마 스튜디오를 만들어 작품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살아있다는 감각조차 고통이었던 그녀는 유년 시절에 시작되었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예술을 추구할 뿐이라고 얘기하였다. 멜랑콜리는 우울감을 표시하는 말인데 15세기 후반에는 천재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우울이라는 감정이 없다면 창의적인 상상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맹자는 스승으로 알려진 공자와의 대화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하늘이 큰 사명을 특정한 인물에 내릴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심신을 괴롭히고 결핍과 소외와 좌절을 겪게 한다. 그러한 시련을 통해 분발케 하고 의지력을 길러 종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달성시키는 것이다. 우울증은 가장 일반적인 노년기의 정신적 이상이다. 회상요법은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행복한 기억이 우울증을 이기는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연구자인 라미레스와 그의 동료들이 생쥐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기억의 재현이 현실에서의 즐거운 경험보다 효과가 더 강했던 것이다. 그래서 노인은 추억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다. 우울증이 심할 때는 왜 사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왜 사는지 알게 되었다.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우울증은 정말로 어려운 상태이며 그때의 감정과 감정이 없는 상태 때문에 사는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경험들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과 감정을 느끼게 되면 사는 이유를 다시 찾게 된다. 프롬은 말한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기분 상태와 잠재력을 경험하고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고 하였다. 주는 행위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성장을 경험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을 주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주는 행위는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보람과 만족감을 주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의 능력과 능동성이 나타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주는 행위는 자신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감정과 환희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는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기 존중감과 의미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공감과 이해를 나누는 것은 우울감을 줄이고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도움을 주는 행위는 자신에게 체험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며 사랑과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